자, 이번 시간에 우리 기장에 의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는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413페이지고요. 자,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기장에 의해서 신고하는 부분은 이제 간편장부에 의해서 신고하는 게 있고 복식장부로 신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간편장부 관련되는 부분 보면 간편장부 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그 다음에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도매, 제조, 건설, 부동산 임대 관련되는 업종 세 가지 그룹으로 했을 때 직전 연도 수익금액이 3억 1억 5천 7,500만 원 미만일 때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직전 연도 수익금액 관련해서 적용할 때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요거는 제외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제외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년도 기장의무 관련해서 간편장부 대상자 있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수익금액을 신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년도에 복식부기 의무자였으면 유형자산 양도와 관련해서는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간편장부 대상자였다면 제외되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21년도 적용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제외하고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요걸 이제 숫자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당해연도 수익금액이 2억 원인데 이 사람이 복식장부로 기장해야 되느냐 간편장부로 기장해야 되느냐 도소매업입니다. 3억 원 넘냐 안 넘냐를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직전 사업년도 19년도가 복식부기 의무자였는데 자, 기타 수익금액은 2억 9천이었고요. 양도로 인한 수익금액 1,500입니다. 합치게 되면 합쳐서 판단한다라고 하면 당해연도 기장 의무가 복식부기 의무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 양도로 인한 수익금액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제외하고 요 금액 기준으로만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2억 9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도소매가 3억 미만이기 때문에 둘 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된다라는 거죠. 자, 비과세 사업소득만 발생하던 사업자가 최초로 과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건데 해당 과세기간에 최초로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걸로 봐갖고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있다. 신규 사업자고 단순경비율이다. 즉 간편장부 대상자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적용 배제 업종이 있습니다.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다라는 건데요. 전문 자격사를 말합니다.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세무사, 회계사 관련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의료업,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서 약국을 개설하는 약사에 관한 업, 뭐 이런 업종들은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게 되면 기장세액공제라고 해서 20%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고요.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실무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복식부기로 해서 신고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소득금액 명세, 2월 결손금 공제, 임대 원천징수 준비금, 소득공제 명세, 가산세, 주택매매, 금융소득, 종합소득, 주식 매수 선택권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 화면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위에 탭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때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기타 소득에 대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종합과세 기타 소득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위약금, 배상금 관련되는 부분,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에 의해서 받는 금품, 이 부분은 당연종합과세 기타 소득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종합과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 소득도 있는데요. 기타 소득의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즉 필요경비가 차감된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산이 유리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세 포함해서 세액을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합산이 불리한 경우는 소득세 확정신고 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분리과세가 유리한지는 단순한 세액만 갖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종합과세 선택을 하는 순간 소득금액이 국세청에 남기 때문에 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종합과세 신청함과 동시에 소득금액이 1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당연 종합과세 기타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손금, 2월 결손금에 대한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된 결손금은 타 소득에서 전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 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이자 배당 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제는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공제는 가능한데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고요. 순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선택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제할 거냐 말 거냐 이거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공제하는 부분입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에서 발생된 것, 주택임대소득 제외한 결손금 공제, 타소득에서 공제 불가능하고요. 2월에서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즉 주택임대소득 포함해서 2월 결손금이 있을 때는 소급해서 10년 내 20년 이후에 발생된 부분은 15년입니다. 발생된 부분을 소득 순서에 따라서 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이런 공제 순서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자동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에서 주택임대업을 제외한 2월 결손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2월 결손금은 소급해서 10년, 20년 이후 발생분은 15년 동안 해서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손금 등에 대해서 금융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배당소득금액이나 이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건지 여부는 납세자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유리하다면 공제하시면 되고요. 불리하다면 공제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금융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은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제 안 하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추계신고 시에 2월 결손금 공제하지 않습니다.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 공제 가능합니다. 폐업했는데 결손금이 발생돼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연도에 근로소득이 됐든 다시 사업을 시작하든 그때 공제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업 양도 양수에 따른 2월 결손금 승계 여부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사업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는 양도 사업장은 폐업이죠. 폐업이고요. 양수 사업장은 새로 신규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인과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피상속인의 결손금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증만 그냥 정정으로 신고했을 뿐인 거지 우리가 소득금액을 계산을 하거나 결손금 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에서 발생된 결손금은 소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월 결손금에 이미 선택해서 공제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공제 가능하냐라는 건데 그런 거 안 됩니다. 무조건 순차적으로 공제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 당연한 내용인데 가끔씩 실수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자, 소규모 사업자 여부와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추계 신고 시에 경비율 선택 및 장부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뭡니까? 무기장 가산세, 과거에 무기장 가산세라고 이야기하던 부분인데요. 그거 적용 여부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소규모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업종 그룹의 1번 그룹, 즉 도소매 부동산 매매업인 경우에는 그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이
6천만 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6천만 원 이하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되는 4,800만 원에 해당될 때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해서 가산세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산세 적용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요. 4,800만 원 이상 6천만 원 이하일 때 이때도 어떻게 됩니까?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단순경비율이 6천만 원 이하까지니까요. 그런데 이때는 무기장가산세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6천만 원이 넘어가면 기준경비율만 적용이 되고 가산세 적용이 됩니다. 그죠? 가산세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번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으로 들어오게 되면 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산세 적용되지 않는다. 단순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1번 그룹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조금 복잡하다라는 거, 가산세 적용할 때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 관련되는 부분 나오는데요. 소득세법에서는 장부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즉 이게 이제 용어가 최근에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무기장 가산세 할 때 확 와닿았는데 지금은 이름이 굉장히 길어져서 조금 어렵네요. 무기장 가산세 적용되고요. 재무제표 미제출로 무신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무신고에 해당이 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둘 중에 큰 금액 적용하고요. 같으면 무신고 가산세 적용합니다. 지방세법에 이런 규정이 없어서 조금 다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외부 조정 대상자가 자기 조정으로 신고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식부기 의무자는 신고할 때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부속 서류인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이런 부분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정계산서는 있겠지만 재무제표가 없죠. 간편장부는 재무제표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에 해당이 됩니다. 미제출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가끔씩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했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고는 했으니까 무신고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과표 신고할 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라든가 이런 거 제출하지 않으면 그냥 무신고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조정 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조정계산서 미제출입니다. 외부 조정했던 조정계산서 미제출로 인해서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 우리가 자기조정인지 외부조정인지 혼선이 있을 때는 무조건 외부조정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416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서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부에 반영된 고용지원금 543만 6천원 있다라는 거하고 이자 수익 처리된 거, 필요경비 불산입 총액 1,500만 원 있다. 뭐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요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세무조정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편장부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개인조정의 과표 및 세액계산 쪽에 오면 간편장부 관련되는 부분, 총수익금액 필요경비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등록해서 관리를 하시려면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회계관리의 재무회계 쪽에 일반 전표나 매입매출 전표에 전표 입력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표 이루어지고 결산 처리가 다 돼야 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간편장부로 기장을 할 정도라고 하면 우리는 복식장부로 기장해서 기장세액공제까지 적용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편장부도 일반 전표나 매입매출 전표에 전표를 입력해서 기록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만듭니다. 자, 조회를 해서 표준 재무제표를 작성을 한다라는 거죠. 표준 재무제표 다 작성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개인조정에 가서 표준 재무제표 쪽에 가서 표준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를
한번 인식을 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인식을 하신 다음에 간편장부로 가서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명세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는데 주의하실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기타 부분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에 그 캡처 화면에 12번 기타 부분이 있죠. 기타 부분은 우리 뭡니까? 그 장부상의 표준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만 12번 기타 부분은 표준손익계산서에 있는 영업외 수익 중에 과세 대상 소득을 직접 입력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 기타와 관련되는 부분 직접 반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보시면 일반 관리비 등과 관련되는 부분, 여기에서는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은 계정 과목별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F12를 기준으로 해서 불러오기를 기능을 통해서 그냥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회사별로 지금은 저는 이제 사례가 하나만 있으니까 그냥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간편장부가 있다면 그 부분을 또 반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추가로 회사 코드하고 소득 부분 반영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고요. 반영하신 다음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우리 장부상 수익금액 중에 그러니까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가산할 금액들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세무조정 내용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부상 필요경비 반영되어 있는 것 중에 우리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이 있죠. 1,500만 원 있습니다. 자, 1,500만 원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로 제외해야 될 금액 1,500만 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료에서 이자 수익으로 처리된 250만 원 있죠. 250만 원은 영업외 수익에 들어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기타란에 장부상 수입 중에 그러니까 매출액 이외에 12번 기타 부분에서 제가 이미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별도로 세무조정할 내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하단 부분에 대리 구분, 기장 신고, 자기조정 관련되는 부분 선택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편장부로 계산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으로 가야 되겠죠.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가서 간편장부 내용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 관련해서 우리 간편장부로 신고한다면 4번 간편장부, 2번 간편장부 대상자고요. 소득구분 40번 해서 간편장부 신고 유형이 간편장부로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1101번 선택해서 4,250만 원 반영해서 나머지 내용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고 이대로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그러니까 42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는 1100번으로 해서 백두무역상사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백두무역상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분을 클릭하셔 갖고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소득금액 탭에서 소득금액 명세 탭에서 신고 유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간편, 추계, 비사업, 성실신고 확인, 분리과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419페이지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기장의무가 복식부기냐 간편장부냐. 복식부기, 간편장부, 비사업자 나오는데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기장의무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장의무에 따라서 신고 유형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기장에 의해서 신고할 때는 복식부기 의무자일 때는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 확인을 선택해서 신고하시면 되겠고 간편장부 대상자일 때는 자기조정, 외부조정, 간편장부, 성실신고 확인을 선택해서 기장
신고 유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가능한 신고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보시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백두무역 상사와 관련되는 부분 회사 코드가 40번이었고요. 자기조정이었고 복식부기로 기장을 했었죠.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고 자기조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로 선택했고 자기조정이 된 상태에서는 그 자기조정보다 밑에 있는 단계에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했던 1101번에 있던 간편장부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죠. 40번 해서 20번 신고 유형 선택하시고요. 1101번을 선택하시게 되면 4,250만 원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추계로 신고한다라고 했을 때는 5번 추계 기준, 6번 추계 단순 해서 경비율 적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시면 되겠고, 외부 조정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 교재 420페이지에 소득금액 6억, 3억, 1억 5천 직전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방법에 의한 신고라고 해서 비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비사업자 선택하시면 되겠고, 주택임대사업자가 분리과세 선택할 때는 9번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21페이지에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이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순서대로 가장 높은 유형부터 먼저 선택하시면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 외부조정, 자기조정, 간편장부, 기준경비, 단순경비, 비사업자, 분리과세 이런 순서대로 적용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넘어갑니다. 422페이지에 대리구분 나옵니다. 대리구분 1번 기장, 조정, 신고, 확인 나오죠. 자, 대리구분 기장은 세무사가 장부 작성 및 신고 업무를 모두 행하는 경우다 라고 되어 있고요. 조정은 기장은 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서만 작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신고는 거주자가 직접 작성한 장부와 종합소득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만 대행해 주는 부분입니다. 확인은 성실신고 확인일 때만 적용하는 규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금액 관련되는 부분, 소득금액이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업소득의 경우에 코드가 30번, 31번, 32번, 40번, 41번 내용으로 등록하시면 되는데, 동업기업에서 분배받은 금액은 일반적으로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적용할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23페이지에 신고 유형 코드 나오죠. 신고 유형 코드는 상단의 신고 유형 코드 그러니까 선택한 부분 중에 하위 같은 거나 아니면 하위 그러니까 신고 유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조정, 간편장부, 외부조정 내용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장의무는 기장의무 상단에 있는 기장의무 복식부기든 간편장부든, 만약에 복식부기라고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간편장부 대상자였다라고 하면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로 그냥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코드를 등록해서 회사 코드를 입력해서 관련되는 수익금액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하단 부분에 16번에 공동사업장 여부가 나옵니다. 이 공동사업장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면 공동사업자 분배 명세서를 통해서 반영이 됩니다. 소득금액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공동사업장 관련되는 부분만 별도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근로소득이 있을 때 또는 이자 배당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때 등록하는 부분인데, 소득 구분 코드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F2번 소득 구분 코드 도움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소득과 이자 배당, 근로소득과 관련되는 부분 내용 확인했고, 60번이 기타소득입니다. 대부분 기타소득 관련되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동그라미 2번에 내용 나와 있듯이 424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상호 법인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사업자 등록 번호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소득 이외의 나머지 소득들은 원천징수 의무자 정보를 입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정보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과 관련되는 원천징수 부분은 우리 세 번째 탭에 있는 임대 원천징수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업소득과 관련되는 원천징수 등록하시면 되겠고, 소득금액 명세에 있어서는 사업소득을 뺀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의무자 정보와 원천징수세액을 함께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29페이지에 2월 결손금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425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면 소득 금액이 전부 다 등록이 되고 나면 이 두 번째 2월 결손금 공제로 들어갑니다. 자, 2월 결손금은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직전 기수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영을 하면 2018년도, 17년도 관련되는 금액이 200만원, 100만원, 2,400, 200만원에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400만원 남아 있는데 당기 공제 금액란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하단 부분에 2월 결손금 공제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된 것은 부동산 임대업 쪽으로, 부동산 공급 쪽으로 정리가 되고요. 나머지 사업소득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총 500만 원 있는데 적용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이 부분은 우리 전기 그러니까 신고서 내용을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월 결손금 쪽에 가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죠. 100만 원, 400만 원 남아 있는 거 있죠. 그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탭 임대 원천징수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F7번 임대소득 집계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부동산 임대소득 자료 불러오겠느냐라는 멘트 뜹니다. 예라고 누르게 되면 주택 임대소득과 다른 임대소득을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있으면 여기에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탭 소득공제명세. 이 부분은 우리 소득공제 신고서 있었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서 계산했던 작성했던 내용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 있음 옆에 보시면 성실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성실사업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F6번에 추가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될 때 여로 체크하게 되면 나타나는 부분이고, 이 성실사업자로 적용하는 순간 우리는 표준세액 공제가 13만 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F8 한도계산 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득공제, 특별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2,500만 원 한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한도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탭의 가산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급명세서 관련되는 부분, 지연 제출이 있었다라는 거죠. 1억 원에 대해서 지연 제출이 있었으면 이 부분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 제출 관련해서 우리 교재 438페이지에 매입계산서 누락분이 있습니다. 5천만 원 해서 가산세 제가 적용을 했고요. 정빙불비 이 부분은 우리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되겠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로 신고한 금액이 사업소득 금액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F8번 무기장가산세 관련되는 부분 불러오기를 통해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적용하셔 갖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산세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무기장가산세하고 그러니까 무신고가산세하고 동시에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무신고 무기장 비교 정리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둘 중에 큰 금액, 작은 금액 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정리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례에서는 정리 대상이 없다라고 멘트가 뜹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하시고 가산세 적용됐다라고 하면 주택 매매에 관련되는 부분 거의 대부분 다 적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7번 금융소득, 앞에서 금융소득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8번 종합소득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세액공제 명세 쪽에서 우리가 F7 눌러서 배당세액공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특별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 전부 다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의무자든 아니면 또는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추계로 신고한 내용들을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해서 신고하는 과정들을 설명드렸습니다.